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고등학교 지금 설명회를 담당하려고 여기 들어온 수학 강사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메인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강사 원상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용문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뭐 다양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리려고 설명회랑 자료 준비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들은요. 일단은 이해를 편하게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고등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과정을 통해서 2학년 그리고 그 연계되는 3학년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문고등학교 기출 분석이랑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랑 저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설명에 마칠 예정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수상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상 수화를 1학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중학과정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3학년 과정이랑 고등과정이랑은 일단 범위부터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수학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교재로 센수학이 있는데 센수학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3-1이 300페이지다 그러면 수상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만 따지면 한 1.5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량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더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상을 접할 때 진입장벽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수화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함수 개념을 좀 따지게 되고 이렇게 잘 마치고 나면 2학년 넘어와서 수원, 수투 그리고 거기에 선택 과목을 고르게 돼서 실제로 수능 범위를 다지는 2학년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는 실제로 수능에서 선택 과목까지 조금 더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 1학년 과정이에요. 1학년 과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을 보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수상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그 뒤가 원의 방정식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가 중간고사 부분이 3-1,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굉장히 많이 유사해서 아이들이 접하기는 쉬운데 이제 심화가 너무 많이 깊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심해져요. 학교마다 천차별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내가 알던 건데 왜 안 풀리지 하면서 좀 어찌 보면 좌절감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이제 새로운 개념들인 집합, 명제 아니면 뭐 기말고사 때는 뭐 평면좌표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거를 다지게 되면서 그 도형을 많이 그리게 돼요. 도형을 그리다 보면 또 아이들이 이제 3-2처럼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 함수를 원으로 표현함으로써 처음 배우는 걸 접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좀 많이 무너져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수도 배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순열조합까지 배우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수능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능 범위인 수원, 수투를 배우다 보면 수상수화가 더 간절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수원, 수투를 배우게 되면 수원, 수투뿐만 아니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상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에서 로그 방정식 같은 걸 풀다 보면 부등식이 수하에 있는데 그 수하에 있는 2차 부등식이랑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상 과정, 수화 과정을 잘 다져놔야 수능까지가 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넘어오면 뭐 많이들 들어보신 미분, 적분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네, 수능 범위라서 굉장히 깊이가 좀 있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다 보면은 수원, 수투뿐만 아니라 2학년 때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배울 게 좀 많아지긴 하죠. 그래서 그때 뭘 배우냐면요. 그 기하, 미적분, 확통 중에서 3과목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수원, 수투에 그리고 하나를 추가로 더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요. 학교에서 권장하는 과목이 있어요. 수원, 수투는 기본으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 우리 과에 오고 싶으면 기하 벡터나 미적분은 2학년 또는 3학년 때 수강을 해주세요 라고 적어 놓거든요. 권장 과목이라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과목을 그리고 미적분 과목을 그 수강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도 또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근데 안 들으면 괜찮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으면 불이익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권장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그 수업을 다 들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은 친구들은 조금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여기 왼쪽 하단에 초표를 보시면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2024년도 자료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네, 반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웬만한 인서울 학교들은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고2, 고3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넘어오다 보면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든지. 보통 중학교 때는 나도 A를 받았고 너도 A를 받았고 그랬는데 막상 A 받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사실 시중 문제집들만 많이 섭렵을 해도 거기에서 중복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수시만 준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시로도 학교를 많이 보내놔야, 높은 학교들을 보내놔야 학교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능 연습을 미리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 또는 모의고사형 문제를 냈는데 이게 시중 문제집이랑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스타일이고 개념도 어렵고 범위도 넓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 수화가 무너지면 수원, 수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수포자가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그런 수화, 수상이 좀 잘 안 돼 있고 적응이 좀 덜 된 그런 상황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이 그런 부분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학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학원에 가서 직전 보강, 한 달 내신 대비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8, 90점대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아마 맛만 보고 끝나요, 수학이. 아,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시험 보면 시간 안에 못 풀고 뭐 점수도 한 6, 70점대 잘 나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등급이 3, 4등급 나오면 좀 괴리감이 발생하죠. 아, 내가 수학을 못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일단 개념은 확실하게 당연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 문제를 보고도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걸 스스로 생각을 좀 하게 해주면서 좀 아이들이 길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조금 방지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문고등학교가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용문고등학교는 첫 번째로 교과서를, 그 국어쌤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사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신사고가 꽤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출이 좀 연계성이 좀 짙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교재만 쓰다 보니까 점점 낼 곳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흔히 말해서 고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는 출제를 해야 되는데 소스는 바닥나니까 점점 시중 교재에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영향을 좀 받기 전인,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영향이 좀 덜해진 21년도부터 현재 작년까지 23년도까지 기출을 분석해 본 결과 총평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총평은 난이도가 중이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점점 넘어오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2학년도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4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난이도 중문제가 14문항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조금은 경험이 있고 풀어볼 만한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받고 어디서나 교과서에 있는 거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서술형이 출제가 돼서 난이도는 비슷한데 아이들이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있다가 나간 아이들도 저희 반 아이들인데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담당하는 게 이제 상위반인 P반이랑 하위반인 B반인데 P반 아이들한테 작년 용문고 기출을 풀려봤어요. 그랬더니만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인데 5명 중에서 3명이 10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명은 70점대, 60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다 보니까 50분이 다 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배점이 얼마나 크길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나 보니까 이게 작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서술형 내문항이 34점이었어요. 아이들이 뒤에를 못 푼 거니까 그걸 다 틀려서 34점이 깎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1등급 컷이 보이시는 대로 90점대 초반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결과랑은 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난이도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나 한 문제씩 보면 서술형의 첨가, 배점 비중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는 또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지금 왼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상문항이 5문항 나왔는데요. 그 상문항 중에서 서술형 3번짜리가 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술형이 배점이 꽤 높았습니다. 10점짜리여서 어려운 문제가 10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당연히 점수 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내신 잘하는 아이들은 뭐 부동의 1등급이 나오는데 그 밑에 싸움이 조금 치열해요. 틀릴 것들 뭐 상위권 제외하고 틀릴 것들 다 같이 틀리고 실수 안 하면 2등급, 실수 많이 하면 4등급 이런 식으로 좀 분포가 중간에 두껍게 돼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 보통 나오냐면요, 영문고에 그러니까 작년 기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문제가 사실 2021학년도 이화여고 기출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화여고는 난이도가 용문고보다는 조금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문제를 2년 전 건데도 불구하고 끌고 와서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고는 시중교재,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서만 나오지 않고 너무 고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 기출문제 아니면 다른 시중교재에서 많이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하나의 예시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을 발견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연습을 충분히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제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랑 좀 유사함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여서 뭐 이렇게 근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블랙라벨이라는 어려운 교재에 있는 스텝 3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미지수 조금 문자 바뀌었고요. 숫자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중 문제를 어려운 걸 많이 풀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는 센 수학까지만 할래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할래 하면 시험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여기 도형을 활용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도형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단원의 공식을 외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끌어와서 고등학교 형식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상위권 아이들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중상, 중하위권 아이들은 또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요. 용문고 대비를 할 때는 조금 깊이를 깊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량이랑. 그래서 저기 자체 교재처럼 저도 똑같이 실어놨는데 이제 아이들은 미리 학습을 시켜놨고요. 저희 윈터스쿨 들은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문제가 작년 거 그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보시다시피 센수학 C단계에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센수학에서는 3개였죠. 그래서 3개짜리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제를 어려운 교재를 조금 많이 경험을 해보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2개 중난이도의 문제를 섞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고자 하는 시도도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푸는 능력을 좀 기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가이드를 조금 알려드리기 전에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일단 뭐 당연하다시피 개념 정리를 완성하고 유형 정리와 반복을 하고 뭐 뻔한 이야기지만 심화를 공부를 하겠죠. 근데 용문고등학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하 난이도의 비중이 적어요. 용문고등학교가.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금방 끝내되 중난이도가 높아요. 그 비중이요. 그래서 중난이도가 중하부터 중상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10몇 문제가 나와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니면 교과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념 정리를 빠르게 처리한 뒤에 그 연습을 계속 다독해줘야 됩니다. 뭐 3회, 4회 좋고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서술형 시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잘하는 친구들도 70점대, 60점대로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도 오늘 수업 때도 저번 수업 때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 50분 주고 계속 풀리게 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몇 분대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금 수업을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거냐면요. 저기 적혀 있는 대로 4주간의 컬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사실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한 8주에서 12주 정도 됩니다. 저희는 3월 달부터 계속 수상만 할 예정이에요. 선행 과정은 잠깐 미뤄두고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상 수화가 안 되면 수원수투 마무리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프를 잘 그려도 답을 못 냅니다. 부등식을 모르거나 방정식을 모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내신을 무조건 잘 받아야 하는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4주간이라고 했지만 8주간, 한 12주간 동안은 기본 개념, 기출, 그리고 자체 교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시중 문제랑 타지역, 예를 들어 대치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그리고 성북 기출, 관내 기출들을 모아놓은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첨삭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보고 직전 때는 제가 피드백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체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실어놨습니다. 그냥 아이들 개념 조금 써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볼 수 있게끔 제가 활용을 해서 제작하거나 실어놓은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게 4시간을 2번을 수업하는데 주에 8시간이거든요. 그럼 4주면 32시간이나 되는데 그 시간을 계속 선생님이랑 질의응답하고 제가 칠판에 멋지게 풀어주고 뭐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영화 보듯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때 한 내용을 반드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노트에 다시 풀게 시켜요. 예를 들어 지금 완공반 같은 경우에는 자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업 끝나자마자 단체 질문 받았던 거 노트에 이렇게 다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풀면서 복습을 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효율이.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량으로는 솔직히 문제량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숙제를 제가 내줄 수 있는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뭐 80문제 풀어와라 그러면 저 다음 수업 때까지 80문제를 풀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금방 끝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을 좀 빨리 풀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의미로 하루에 20문제는 조금 많은 학생들은 한 10문제, 15문제로 줄여서 매일매일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를 지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이걸 풀겠다고 해서. 그래서 매일 저한테 검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나눠준 프린트들을 매일 하루에 20문제 또는 15문제씩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단톡방에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강의 같은 거 더 보고 싶으면 카페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아이들이 목차에서 강의 찾아서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일 수업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3월달 들어가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주말에 수업이 한번 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일요일 뒷시간에 비기 때문에 5시부터 8시까지는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반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다 불러서 지금 이때 클리닉을 하자. 근데 주말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아이들 일정 맞춰서 2타임은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일주일에 2시간은 무조건 와야 되고요. 더 하려면 당연히 더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학원에 있는 동안 계속 있을 거니? 그러면 네 있을게요. 그러면 계속 앉혀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수기로 풀던지 아니면 여기 카톡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카톡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주 테스트를 봐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래서 감 익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술형 쓰는 거 제가 다 첨삭하고요. 서술형 쓰는 거 시간까지 다 확인하니까요. 그런 부분 아이들 실력에 비해 점수 안 나오게끔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기출이랑 응용해서 아이들 볼 수 있게끔 시간 배분, 취약점 공략, 그리고 서술형 대비까지 해서 조금 피해 안 보게끔 본인 실력에 맞게끔 성적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왔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수학 때문에 등급을 못 맞춰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학교를 낮추거나 과를 바꾸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 때문에 불이익이 없게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가르쳐서 꼭 좀 수학에 대한 걱정 덜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